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천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엠폴리 대 몬차입니다. 먼저 엠폴리는 올 시즌의 밸런스는 상당히 최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엠폴리는 올 시즌 20라운드 3승 3무 13패 11득점 35실점으로 리그 19위 강등권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홈경기 전적을 보면 1승 2무 7패로 1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카리오의 이적으로 인해 지난 시즌에 볼 수 있었던 실점 제어 능력이 사라져 엠폴리의 수비는 다시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상황으로 보는 게 나은 상황입니다. 사실 2년 전에도 공격에서 효율이 무너진 상황이었던 것 같았고 엠폴리의 전력에서도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다음 몬차는 올 시즌 20라운드 6승 7무 7패 20득점 25실점으로 리그 11위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좋다고는 볼 수 없으나 원정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정 경기 전적은 3승 3무 4패로 30%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강호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하위권 팀이 상대일 때는 상당히 전적을 잘 쌓는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력한 중원을 소유한 팀이다 보니 약체들을 압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데 능합니다. 물론 현재 콜파니가 11월 이후로는 공격 포인트가 전무한 상황이고 공격수의 파괴력은 다소 아쉬웠던 만큼 상대의 수비력을 감안하더라도 다득점의 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는 전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몬차가 현재 밸런스가 무너진 엠폴리를 공략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다만 몬차의 공격력도 무조건 신뢰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엠폴리가 보여주는 박스 장악력이 최악인 수준이고 양팀 상대 전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2승 2무 1패로 몬차가 1승 앞서 있는 경기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1차전 경기에서 2대 0으로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지난 시즌 1승 1패로 승리를 나눠 가지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팀 간의 대결에서 2.5골 이상 경기는 5경기 중 단 한 번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번 경기 역시 저득점 경기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알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입니다. 먼저 레알 베티스는 현재 리그 순위에서 20경기 7승 10무 3패 승점 31점으로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7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레알 베티스가 지난주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이스코의 76분 결승골로 팀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참가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섰고 팀의 상승세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레알 베티스는 부상으로 아이토르 루이발, 아유제 페레즈, 헥터 베예린이 다가올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안 미란다, 기도 로드리게스, 클라우디오 브라보, 마르크 바르트라 역시 출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차디 리아드, 유수프 사발리, 압데 에질줄리가 결장하면서 현재 마누엘 펠레그리니 감독의 스쿼드는 부상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바르셀로나는 현재 정규리그 19경기 12승 5무 2패 승점 41점으로 순위 4위에 올라서 있으며 선두 지로나와는 승점 8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치러진 코파 델 레이에서 유니오니스타스를 3대 1로 이겼지만 스페인 슈퍼컵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대 1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라리가 정규 시즌 경기에서 2번 연속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알메리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83분에 나온 결승골이 필요했고 또한 라스팔마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93분에 주어진 페널티가 필요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코파 델 레이에 참여한 선수들과 교체가 예상되며 일카이 귄도안,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페드리는 복귀에 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라민 야말은 오른쪽 윙어 포지션에 복귀하며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마르크 안드레 테오 슈테겐, 주앙 칸셀루, 마르코스 알론소, 이니고 마르티네스, 가비, 라피냐 등은 여전히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르셀로나의 최근 경기력은 최상이 아니었지만 두 팀은 기록상 바르셀로나가 우위에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4경기에서 레알 베티스를 이기는데 성공했으며 시즌 초에서는 5대 0으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메넨글라트바흐 대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먼저 메넨글라트바흐는 이타쿠라가 대표팀으로 갔고 베버는 이번 경기도 결장합니다. 하지만 엘베디가 있고 팀의 주전 수비수는 프리드리히와 함께 센터백으로 출전하면서 강팀인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발밑이 좋은 베버나 이타쿠라가 결장하지만 빌드업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장거리 패스를 통해서 매우 시원한 공격을 보여주며 슈투트가르트를 3대1로 격파했습니다. 모두 엘베디가 수비진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글라드바흐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홈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8경기에서 6승 2무로 경기 성적이 매우 좋으며 정말 골을 잘 넣는 팀이고 이기는 경기 대부분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득점을 많이 넣으면서 이기는 팀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글라트바흐 원정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습에서 보여주는 날카로움과 세트피스에서의 묵직함 이 두 가지는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다음 아우크스부르크는 제스 토룹 감독 부임 후 10경기에서 3승 3무 3패로 괜찮은 성적입니다. 하지만 부임 초기 6경기에서 3승 3무이고 이후 4경기에서 1무 3패입니다. 전임 감독과 다르게 변칙적인 측면 운영 없이 정석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최근 경기력이 많이 아쉽습니다. 너무 뻔한 패턴과 뻔한 공격으로 수비만 하다가 경기가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롱볼과 크로스에 집착하면서 TH와 데미로비치의 머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압박도 잘 먹히지 않아서 점점 강점을 잃어가고 있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1승 2무 5패로 부진했습니다. 유일한 승리가 제스 토룹 감독의 데뷔전이었으며 데뷔전에서 5골이 터지며 원정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팬들에게 제스 토룹이 구세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원정 4경기 모두 승리하지 못했으며 최근 2경기는 득점조차 실패했고 감독의 전술이 이제 먹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며 선수들의 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를 보면 쉬운 찬스를 놓치고 허무하게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그러면 안 되는 팀이며 결정적인 찬스를 성공시켜야 하며 수비는 끈적하고 처절해야 합니다. 아우크스는 감독이 바뀌어도 항상 이 색채가 변하지 않으며 생존왕의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투쟁심이나 승리 욕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